제가 오늘 느낌은 요거 오늘 B급 테마들의 전성시대구나.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는 어닝과 관련된 이슈가 없습니다. 이제 업황만 보면 되거든요. 네. 저는 내년도 1분기나 2분기쯤 되면 업황과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장이 되려면 대형주급에서 주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모신 분은 S1 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늘도 뭐 약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승으로 끝나긴 했으니까요. 한국 증시가. 네. 며칠 전에 비하면 정말 뭐 격세지감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잠재되어 있는 글로벌 악재는 다 해소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거의 9월달 FOMC 수준 정도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좀 갑작스러운 정책에 의거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됐었는데 그 부분이 지난주 월요일 날 한번 빵 띄우고 나서 한 4월 동안 빠지면서 거의 제자리까지 왔고 세간의 평가는 공매도 금지 효과가 없었다 이제 이런 평가인데 그러면 그 변동성마저 없어진 상황에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시장 변수라든가 이런 쪽은 굉장히 급속하게 안정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금리도 4.4%대로 내려앉았고 오늘 환율도 1,300원이 다시 하회하는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거기다 유가도 제가 방금 기름 넣고 왔는데 뭐 1,600원 초반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휘발유가. 제가 얼마 전에 1,700원 후반을 넣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요새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뭐 50명 정도 인질 협상하면서 5일 내지 뭐 며칠 정도 이제 휴전한다. 제 생각 한번 휴전 들어가면 다시 재개한다라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고 오늘 또 이란 뭐 최고 통치자가 하마스한테 통보했다고 개입 안 하겠다 이렇게. 그래요? 예. 그 얘기도 있어서 참 외롭겠는데요. 제가 봐서 하마스가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이 야금야금 치고 들어가서 뭐 중심부 어느 정도를 함락당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난 며칠 전에 아랍 정상회의 같은 데서 이스라엘을 성토하긴 했지만 제가 느낀 건 진짜 말로만 때린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유가 확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말폭탄을 던져놓은 거지만 오늘 행태를 보면 그냥 말로다만 립서비스 한 거지 직접적인 개입은 아무래도 바이든이 갖다 놓은 2개 항모전단도 그렇고 군사적으로 뭘 일으켜서 맞짱 뜨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는 걸 다시 보여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오늘 증시를 좀 보면은 독특한 것은 아시아 증시는 다 하락했거든요. 항생은 좀 많이 빠졌고, 맞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빠졌고, 우리가 어쨌건 뭐 약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강보합으로 끝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일단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의 강한 현물 선물 매수가 유입된 것이 특징이겠고요. 사실 그동안 우리 올해도 보면 이런 날이 드물어요. 우리나라만 강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특별히 약해서 사실 이런 날 보면 상대적으로 우위 시장의 우위가 눈에 띄지만 이런 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좋게 끝났지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들은 없고 차라리 우리나라가 많이 빠지고 다른 나라들이 안 빠지면 이제 우리나라만 왜 이러냐 이렇게 성토하실 때는 많은데 오늘 같은 날은 참 드물지만 제가 봐서는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매도 때문에 하면 변동성이 커진 일주일 말고는 여러 주변 변수가 안정세를 띠는 거에 비해서 올라간 게 없다라는 것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제 불후해서 어닝 시즌이 끝났거든요. 네. 그럼으로써 앞으로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는 어닝과 관련된 이슈가 없습니다. 이제 업황만 보면 되거든요. 네. 지금 수출 데이터라든가 반도체와 관련된 뭐 디램 데이터라든가 또 며칠 전에 발표된 자동차의 수출 실적 같은 경우가 10달 만에 작년치를 넘었다 이런 데이터들에 입각해서 보면 이제 대형주 쪽에서도 충분히 실적 제외하고 이번 4분기 실적은 어차피 내년 3, 4월쯤에나 나올 테니까 지금 정도는 일단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가
저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매도 금지 정책에 대해서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한번 네. 바람을 넣어주신 게 그게 잠깐 그 작구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은 불법 공매도 때려잡을 때까지 공매도 금지 계속 할 거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 6월에 끝날 것이 아니고 전산화가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뭐 심지어 내년 말까지도 가능해. 이제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니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버티려고 하다가 몇 달만 버티면 돼 이런 거고 사실 지난주 그 대법 등장에서도 쇼크오버가 사실은 별로 안 들어왔다라고 그렇죠. 결론이 나 있잖아요. 네. 버티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업황도 부진하고 전기차도 안 팔린다고 하는데 2차 전지 뭐로 쇼크오버 해가지고 내가 뭐 먹을 수 있는 걸 피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해서 좀 붕괴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공매도 금지 효과는 뭐 내년 봄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 4월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 거기까지 쭉 시장을 어떻게 하면 리딩할 수도 있는 정책이고 우리나라가 이게 한때는 지난주에 발표됐을 때는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게 왜 세계 유일의 정책이고 다른 나라 안 하는 걸 왜 우리나라만 하느냐 그래서 외국계가 뭐 떠날 거다 이런 또 섣부른 전망까지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지금 9거래일 정도의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많이 샀고요. 개인들만 지금 3주 팔았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끝난 공매도 금지 효과 그래서 뭐 수급만 위축됐다 이러시는데 사실 위축된 수급은 개인 수급만 떠나고 있고 오히려 개인들이 지금 2차 전지 인버스 ETF 쪽으로 몰리고 있다. 거기다 상승보다 하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거 사실 지금 방향 잘못 잡으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일부 뭐 지금은 2차 전지 인버스 칠 때가 아니다. 이제 환매를 본격적으로 아니죠. 생각해야 된다. 조금 있으면 무게를 못 이기고 한매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안 팔린다 그래갖고 악재성 뉴스로 도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이 최악이에요. 제가 봐서 이쪽에 한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장밋빛 전망을 가리고 지금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지금은 막 움직이진 않죠. 위쪽으로 아직까지는 업황에 대해서 부르진한 면들이 분명히 있고 또 개인들 수급이 이런 식으로 인버스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힘겨루기 상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공매도 금지가 생각보다 길어진다는 뉘앙스와 함께 현대 기아차가 사실 최근에 조금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현대 기아차 그 정의선 회장의 그 드라이브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른 데 지금 다 전기차 투자 줄이고 공장 안 짓겠다 그러고 뭐 이러는데 현대 기아차만 꾸준하게 하겠다고 며칠 전에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이게 지금은 혼자 둔한 짓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전기차 값이 뭐 반값이 되고 또 지금 리튬 가격 때문에 왜 2차 전지 소재들이 실적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비싸게 사놓은 리튬을 가공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니까 이게 손익이 안 난다.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7, 80%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것들 갖고 온 거 갖고 만들기 시작하면 다시 녹아나는 상황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도 뭐 1분기나 2분기쯤 되면 업황과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답답해서 주가가 안 가는 것뿐이지 제가 봐서 내년 2, 3월쯤에는 뭐 전기차 섹터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시장 전반이 아마 누군가는 의도된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상승의 어떤 그 기회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뭐 오늘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다 빠졌거든요. 네, 빠졌죠. 네. 네. 뭐 물론 뭐 최근 며칠 또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하여튼 이 그 여러 가지 전방 산업이 어렵다라고 알고 있는 게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예. 이럴 때가 그 이런 어떤 최악으로 보이는 이 순간이 사실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제가 봐서는 지금 바닥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어젠가 제가 다른 방송을 했는데 밑에 댓글이 왜 2차 전지는 좋게 보고 추천을 안 하시냐 이제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질 뿐이지
얘는 이제 웅크리고 있는 중이다. 조금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뿐이고 가격적인 조정폭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비전에서는. 네, 그렇군요. 하여튼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워낙 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고점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네. 하여튼 인내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건 상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건 반도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의 주도를 끌고 가는 거는? 반도체보다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번 주가 원래는 미국발 이슈가 크게 있었던 한 주예요. 지금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큼직큼직한 이슈가 4개나 있었는데 요게 다 긍정적으로 끝났죠. 신용등급 전망 하향됐다고 하는데 전약 후강으로 끝났고 CPI, PPI 예상보다 안 나와서 시장이 환호했고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뭐 잘 끝났다고 서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그 상해나 홍콩 증시 보면 중국에서 사실 시진핑이 가서 제가 엄밀히 보면 건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망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홍콩. 예, 왜냐하면 적어도 좀 적합하게 제가 그 내용들 잠깐 요약해서 갖고 나왔는데 여기 중에 보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군사회담 좀 해보는 거랑 서로 간에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 풀자라는 정도가 좀 있고 뭐 마약 같은 거 유통하는 거 좀 제한하자 인공지능 얘기 조금 있고 뭐 그 사람 간의 교류 이런 문제들 있었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다행이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게 너무 잘 되면 그렇죠. 우리나라한테 별론데 이번에 그 내용 중에 반도체랑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저는 그거는 진짜 저 정도로 뭐 관계 개선의 의지는 보였지만 실체적으로 어떤 것도 뭐 성명을 통해 가지고 가시화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이러면서 일단 중동 쪽에는 중국이 약간의 좀 손을 썼다. 그래서 이란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이런 이제 뇌피쇼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미국 만나니까 내가 한번 이런 역할 해봤어. 이렇게 또 의시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한 것 같은데 실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담이 될 법한 이슈는 부각되지 않았다는 면이 차라리 다행이 아닌가 싶고 저는 오늘 딱 보면서 이제 야 히토류는 아무래도 조금 처지겠고 미중 간의 갈등 이슈가 조금 잦아드니까 중국 쪽에 그래도 좀 뭐 소비재 쪽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살아나겠다 싶어서 화장품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시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우리나라한테는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결론이 나왔다라고 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번에서도 김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나 IRA에 어떤 뒷구멍이 생기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걱정이 됐던 건데.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중국은 실망할 수 있지만 중국 증시나 또 홍콩 투자자들은 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을 수 있다. 우리 투자자님들도 뭐 서학개미도 있고 뭐 중학개미도 있기 때문에 뭐 골고루 다 오르는 게 좋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국내 증시 위주로 생각을 해본다고 치면은 국내 쪽에는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증시가 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악재는 일단 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고 네. 그러면 이제 쭉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시장이냐 아니면 아직도 뭔가 그 횡보 혹은 이게 좀 조정을 받는 장으로 성격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 물론 잘 되는 시장의 특성이 있지만 네. 그런 것을 좀 비교하면서 지금 시장 진단 좀 해주시죠. 저는 일단 시장이 되려면 대형주급에서 주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뭐 마치 2차 전지 쪽이 날아갈 때 에코프로 중심의 어떤 신고가가 나오면서 관련되는 섹터를 끌고 가고 그것들의 시가총액이 단단해지면서 전체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나왔는데요. 앞서서 우리 대표님이 그러면 2차 전지가 지금 조금 쉰다고 하면 반도체가 대안이냐? 대안되죠.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계속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고 연초에 7만 원 하던 녀석이 지금 13만 원 중반까지 찍었으니까 사실 여러 종목 뭐 수십 차례 이것저것 가서 매매하는 것보다 하이닉스 연초에 사갖고 지금 갖고 있었으면 8, 90%예요 수익률이.
그거 이상을 다른 종목 여러 군데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사실 합산으로 내셨을 가능성이 오히려 낮은 장세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어떤 걸 매매해서 내 계좌가 연초 대비해서 지금 8, 90% 늦췄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알게 모르게 하이닉스의 주도성이 있고 또 지금 합병 이슈로 인해서 셀트리온 계열 쪽이 또 지금 은근히 오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쪽 지금 신고가 모습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아끼고 있는 분야가 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대기아차 쪽하고 네. 삼성전자가 남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이 사실 그동안은 성장성에 무게를 두면서 실적은 조금 저 뒤지만 성장성이 너무 좋아요 이래가지고 연초부터 올랐던 섹터들의 순환매가 일단락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적이 정말 받쳐주는 저퍼성 대형주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시장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이 간다 그러면 지수가 사실은 오늘 어떤 뉴스 보니까 벌써 내년도 지수 전망에 대해서 몇몇 개 증권사의 그 바운더리가 나왔는데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500을 보는 데도 있어요. 고점을. 그래요? 내년. 네, 보통은 그럼 지금 상에서 그냥 계속 횡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많이 보는 데가 한 2,700 정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저 정도로 이제 소소하게 볼 때는 늘 저거 뛰어넘는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기분은 상당히 묘하게 괜찮았던 느낌이 좀 있었고 내년도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봄쯤을 저는 타겟으로 봐서 굉장히 은근하지만 화끈한 시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거는 안 보이죠. 근데 현대기아차가 움직이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지수 움직임이 달라질 겁니다. 거기에다가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고 에코 프로 계열들이나 다른 그 2차 전지 쪽이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반도체 전반적인 어떤 업황과 또 지금은 AI 중심의 또 칩과 관련된 전쟁들이 많기 때문에 며칠 전에 그 한미 반도체 뭐 실적 이슈도 있었지만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식으로 해서 HBM 쪽이 뭐 더 강해지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뭐 고평가라는 얘기를 듣고는 있지만 2차 전지도 사실 몇 년 전에는 늘 엄청난 고평가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한미 반도체가 주장하는 거대로 내후년 정도 한 6, 7천억 매출이 나온다고 하는 걸 베이스로 보면 뭐 지금의 또 PER 단을 수긍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이제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카카오도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쵸? 뭐 네. 대표 구속되고 최악인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부터 좋은 흐름이에요. 사실 제가 그거 뭐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죠. 뭐 창업이시고 이제 대주주인데 뭐 대주주가 바뀌겠냐 이런 생각은 안 들겠습니다만 구속 기소라든가 이런까지 만약 추진이 돼서 만약 그 물갈이 정도까지 만약 된다고 하면 변할 수 있는 최대치가 다 변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글쎄요 뭐 어떤 뭐 다른 대안들이 나와서 했을 때 더 여기서 너네 더 뭐 찍어 눌러야겠다 이렇게 할 부분이 없죠. 예, 제가 봐서는 최고치의 어떤 뭐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이라서 주가는 그것들을 선반영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뭐 주가 면에서는 차라리 좀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그 시장에서 이렇게 좀 관심을 끌었던 테마들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게 참 테마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오늘 시장은 지수가 안 간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침부터 지수가 약간 보합선에서 등락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느낌은 야 요거 오늘 B급 테마들의 전성시대구나 종목들의 또 뭐 활발한 순환매 장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하다못해 그 뭐 술 주류를 사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못 팔거든요. 그거 판매 뭐 인정해 준다고 하다 보니까 일부 맥주 관련주라든가 뭐 하다못해 막걸리 관련주들도 강하게 좀 올라가는 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중 그 정상회담에서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얘기 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 살짝 움직였고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체적으로 AI 칩 내놨다고 해서 역시 또 HBM 섹터들이 좀 움직인 것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자료화면 잠깐 보시면
예, 뭐 어제부터 또 움직이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요 지능형 로봇법 서비스 그 개정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렇게 이제 도심에 보도를 이용해서 이동 로봇들이 다니면서 이제 택배라든가 뭐 음료수 배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론적으로 내일부터 가능해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KT 같은 경우 저 아래쪽 보면 20일부터 서비스를 저 강남 쪽에서 시작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이런 이제 새로운 로봇들의 어떤 향연들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면 또 익숙해지기도 하고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도 좀 눈에 띌 거라고 보고 오늘도 그런 종목들 일부가 강세를 떴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내일 시장 오늘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는 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나스닥이 빠진다고 했을 때 내일 우리 시장도 좀 조정이 있겠죠. 어떻게 대응할지 뭐 오른다면 뭐 또 오르겠지만 내일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일은 원래 이제 내일 밤 기준으로 그 미국의 마지막 남은 셧다운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새벽쯤에 하원에서 일단은 그렇죠. 그 임시 예산안이 한 2월까지 예산을 쓰는 걸로 해서 통과가 됐다고 해서 3개월 연장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내에는 셧다운이 안 일어난다는 쪽이기 때문에 무난한 반응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미중 간의 그 회담이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왔거든요. 아침에 한 9시 정도쯤에 이제 결과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이든이 중국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뭘 얻었느냐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바라볼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말로는 협상이 잘 됐었는데 그럼 중국하고 원래 전쟁을 하려고 했다가 평화협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만족을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좀 불만일 수도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중국의 모든 걸 내주지 않았다는 면에서 뭐 안심될 수도 있고 중국보다 나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개인들 간에는 만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에서는 뭔가 좀 확실한 걸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걸 놓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은 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스닥 같은 경우 최근 12거래일 중에 하루 빼고 맨날 올랐거든요. 좀 피곤한 상태라서 오늘 밤에서 내일 밤 사이에서는 사실 그쪽도 지금 왜 다우가 한 35,000, 뭐 나스닥이 한 15,000, 뭐 또 S&P가 4,500 이게 웬만한 어떤 그 목표 지수대 근접해 있거나 약간 과매수돼 있다 이런 상황이라서 네. 약간의 좀 기술적인 조정이 장중에 나올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내일 만약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그것도 현금이 있으신 분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일은 일단 관망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내일은 아무래도 주말장이니까요. 다음 주 뭐 주말까지 어떤 주말 사이에 이슈가 있을지도 모르니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말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지수는 1차 저항선이 코스피 기준으로 2,500선, 코스닥 기준으로 820선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 움직임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보유하신 건 갖고 있고 또 일부 오늘 미국장이 약해서 내일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나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지금 저도 오늘 그런 매매 중심으로 했는데요. 최근에는 하루 되게 강한 거 아니면 하루 무진장 되게 그러니까 추세가 괜찮은데 이 녀석들이 요새 제가 주로 보는 종목들은 그런 폼새가 있던데 정배열로 가다가 하루 완전히 미끄러뜨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걸 덮는 양봉이 다시 만들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소에 보시던 거 위주로 보시면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조금 큰데 싶은 음봉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캐치해서 들어가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